아버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지우 아빠한테 걸리면 정말 큰일 나요. 여기 내 소유 별장이야. 가만히 있어. 이번 달도 숨만 쉬고 지낼래? 용돈 안 받고 싶어? 지우 생각해. 넌 나한테만 잘 보이면 돼. 남자의 손은 거칠었고 그녀의 여린 손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흔치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한 가정의 평화가 송두리째 깨졌습니다. 금지된 욕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 아래 뒤섞인 추악한 관계는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보자가 지역은 밝히지 말아달라 말씀하셨는데요. 한 남편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며느리였던 여인을 탐한 부와 명성을 가진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중역이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지였던 시아버지 백중호. 그리고 그의 아들 백승민 즉 백중호의 아들은 아버지 덕으로 젊은 나이에 촉망받는 사업가였습니다. 며느리 조예아는 화려한 결혼식과 함께 이 부유한 가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받는 대신에 아내와 오래전 일찍 사별 후 적적하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며느리 조예아는 늘 시아버지 백중호의 예리한 시선과 비릿한 눈빛을 의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를 향한 어른의 관심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조예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듯한 때로는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시선에 조예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예아의 남편 백승민은 사업 확장에 열중했습니다. 매일 야근과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백승민은 조예아에게 내가 자기 호강시켜준다 했지? 집에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편히 쉬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며느리 조예아는 종종 넓고 고요한 저택에서 홀로 시아버지 백중호와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조예아에게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 백중호는 부유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력과 사회적 명망을 가졌고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백중호는 조예아에게 자주 값비싼 고가의 선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른의 호에 잘 지내보자는 의미의 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종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듯한 맞춤 제작 보석, 최고급 명품 의류, 그리고 조예아의 취향을 저격하는 듯한 섬세한 소품들이 수시로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백중호는 조예아의 란제리 취향까지 물어봤습니다. 가슴 사이즈는 어떠하고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예아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한 이유로 그러시는 건가? 집에 사람들이 쉬는 건 오랜만이실 텐데. 백중호는 때로는 직접 며느리의 방, 문 앞에 본인의 취향인 듯한 속옷 선물도 몰래 놓아두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예아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시아버지인 백중호의 큰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혼수 하나 없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들고 부잣집에 시집 온 결혼 생활이었고
남편 백승민의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 일정 때문에 직접적인 거절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선물을 돌려주면 오히려 백중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조예아를 점점 더 깊은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조예아의 남편 백승민은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장기간 출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 백중호는 며느리 조예아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내 남편이 없어 외로울 테니 나와 저녁을 함께 하자꾸나라는 말은 거절하기 힘든 요청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녁 한 끼 하자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과 백중호의 비릿한 웃음이 영 신경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예아는 어쩔 수 없이 백중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넓은 저택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직접 서빙을 하며 며느리에게 값비싼 와인을 권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몇 잔 마셨습니다. 와인잔이 비워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조예아의 굴곡진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과 다른 노골적인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비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조예아의 눈은 초점은 풀렸고 다리는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중호는 갑자기 조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조예아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얼른 손을 빼려 했지만 백중호는 강하게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쉬며 끔찍한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승민이는 너를 외롭게 하는구나. 텅 빈 이 집에서 너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내 남편보다 더 너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단다. 며느리의 심장은 빠르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역겨움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예아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백중호의 서재에 딸린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시아버지의 접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매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래? 안고 싶다. 서재로 올라올래? 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토가 쏠리는 희롱과 집착이 섞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조예아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남편 백승민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 자신의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그리고 자신이 이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될까봐 극심하게 두려웠습니다. 현명하게 넘어가고 싶었지만 어디서 들어본 적도 보지도 못한 상황에 이 고통스러운 비밀을 홀로 감당하며 조예아는 점차 수척해져 갔습니다. 백승민 입국 일주일 전 백중호는 조예아를 자신의 비밀 별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지역의 유지였던 그는 조예아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별장에서의 파티 준비와 손님 접대 구실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외부 손님들이 돌아간 뒤 백중호는 남편 없는 쓸쓸함에 외롭지는 않으냐며 조예아를 걱정하는 척 가장하며 은근한 추파를 던졌습니다. 조예아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말씀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백중호는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예아의 정색한 얼굴을 보고 곧바로 며느리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 사업에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지 아느냐. 그 돈이 없었다면 내 남편은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게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내 남편의 사업은 물론 너와 네 친정 가족까지도. 조예아는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막강한 재력과 권력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남편의 사업을 망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예아는 백중호의 끔찍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백중호 별장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예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백중호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조예아에게 고가의 선물을 계속했습니다. 조예아는 이제 그 선물들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선물들은 백중호의 만행을 숨기기 위한 대가이자 조예아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교활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금지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백중호는 매주 정기적으로 며느리에게 서재로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예아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때마다 백중호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예아는 매일 밤 홀로 흐느끼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냥 부잣집이고 뭐고 평범한 사람이랑 평범하게 살걸. 이 지옥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탈출구를 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힌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늪처럼 깊어지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끔찍한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 백승민은 어느 날부터 아내의 이상한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명랑했던 아내가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늦게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면 아내는 잠들지 못하고 홀로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기는 사준 적 없는 고가의 액세서리들과 수수한 걸 좋아하는 그가 입지 말라고 하던 란제리로까지. 남편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그저 얼버무리며 아버님이 그냥 자기 바쁘니까 대신하다고 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백승민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 백중호에게 이 선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데 내가 용돈 겸 선물 몇 개 해준 거 가지고 뭘 그리 놀라느냐? 그게 문제라도 되냐? 아버지의 뻔뻔함에 남편은 더 이상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일찍 어머니를 여인 백승민은 돈 많은 백중호가 만나는 여자들을 집에서 많이 봤는데 집에서 저런 란제리를 입고 돌아다니는 백중호의 여자들을 숱하게 봐온 바가 있었고 오히려 아내의 불안한 눈빛과 아버지 백중호의 이상한 태도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깊은 고뇌 끝에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감에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내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그리고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두려움에 찬 답장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백중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와 존경했던 아버지가 맺은 끔찍한 관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절망감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에 찬 그의 목소리는 저택을 울렸습니다. 조예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이 원한 일이 아니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호소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과 역겨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토록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아버지 백중호를 찾아갔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중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나이 어린 여우가 날 유혹한 건데 증거라도 있느냐? 내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는 뻔뻔하게 발뺌하며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으니 그 벌을 받은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대가다. 전부터 너에게 일렀지어자는 여자로서의 쓰임이 있다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짐승 같은 말에 그는 극심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와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충격적인 관계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백승민은 언론에 제보까지 했지만 사건은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백중호의 힘이었습니다. 백승민은 소송과 동시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조예아는 홀로 텅 빈 저택에 남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극심한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이었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충격적인 조합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지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힘은 그동안 맛봐온 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조예아의 진술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예아는 시아버지와의 관계 맺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계 행위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 대신 백중호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백중호는 자신의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물론이고 기사 한 줄 지역 사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백승민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현실과 환영을 구분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불편해하며 멀리했습니다. 단 한 명, 오늘의 사연 제보를 해준 제보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백중호와 며느리 조혜아는 아직도 대저택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잘 산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재산을 떠나서 아버지란 이름의 분들은 본인의 혈육에 강한 집착도 보이고 사랑하고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요. 백승민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보자와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일이 인생의 낙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그릇된 욕망과 비뚤어진 집착이 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한 가족을 지탱하던 신뢰, 사랑, 그리고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처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고를 던집니다. 탐욕과 무분별한 욕망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대한 권력과 재력으로 압박하는 아버지의 금지된 욕망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파멸로 치닫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메시지라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흔치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